라디오 반민특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사랑이 내려야 하는 성탄절입니다. 올 한 해 착한 일 많이 하셨나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쌍년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정말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실까요? 제발 아셔야 하는데. 귀신들이 연말이라 졸라 바쁜가 봐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잡아가고. 온 세상에 사랑이 넘쳐야 할 연말연시. 차갑고 무자비한 탄압만이 넘칩니다. 역시 부전, 여전.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불의가 법처럼 자행되는 지금 저항은 의무가 아닐까요? 미친 경찰이 유리와 벽을 뚫고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죠? 캡사이신은 닭에 뿌리는 거죠. 불닭, 불닭발, 불날개.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게 캡사이신이랍니다. 차가운 소맥과 함께 입안을 얼얼하게 해주는 물질이죠. 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가 고문할 때 고춧가루 고문을 했다는데 캡사이신은 고춧가루보다 수십 배 강한 매운맛을 내는 독한 물질이랍니다. 이런 조같은 개씨부랄 닭대가리 정권. 정말 캡사이신에 모두 넣어 퐁당퐁당 절여주고 싶네요. 국민에게 치료액과 캡사이신을 뿌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정부. 우리에게 남은 의무는 저항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라디오 반민특위는 이런 캡사이 시브랄 닭깎이 같은 정권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모두 외쳐봅시다. 국민은 불닭이 아니다. 캡사이신은 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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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반민특위 여러분, 오늘 저항은 의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선생님. 저도 인사해요. 저는 세 분만 먼저 하고 난 나중에 초대하는 줄 알았는데 오래간만입니다. 예, 라반트 식구 여러분, 저 박한용입니다. 안녕 못해요. 어떻게 해요? 안녕들 하십니까? 예. 안녕하도록 노력합시다. 정말 요즘 안녕은 못해요. 네. 네, 유행이에요. 안녕들 못합니다. 아니 저는 최근에 정말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대유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뉴스 있잖아요. 뉴스에서의 화면, 특히나 며칠 전에 민주노총 그 침탈할 때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침탈했잖아요. 침탈할 때 그 광경은 무슨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30년 전, 40년 전을 다루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이 그냥 실제로 봤어요, 옛날에. 예. 전두환 때하고. 네네. 79년도에 박정희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있었던 YG 여성 노동자들 예. 시민단 당사했을 때 네. 당사에
경찰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당사에다가 제일 야당 당사에다가 경찰을 해가지고 결국 한 명 죽었잖아요. 여성 노동자가. 네. 떨어져서. 그거 외에 전두환 때 또 음. 그런 일이 많았죠. 네. 학생들이 이제 시위할 때 네. 또 건국대 사건 아시죠? 네네. 건대 예, 항쟁이라고 대량으로. 얘기하는 예, 예. 12.8. 전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재방송을 보고 있다. 네네. 그것도 아주 아니 이게 독재의 지나간 재방송. 얘기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 방송하면서 더듬어 볼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게 생중계야, 생중계.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진짜 눈을 의심했거든요. 전날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날 네.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기행 송년회 역사기행이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TV를 틀어놨는데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난 것과 함께 치졸함도 보여줬잖아. 네. 커피 믹스를 훔쳤잖아. 아니 체포를 했어요. 커피 믹스를. 커피 믹스를 왜 훔치지? 지도부를 못 뭐지? 잡으니까 증거 자료서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있는 또 애들이 너무 어리더라고. 정경 애들인 것 같은데 너무 비겁한 것 같아. 그런 것도. 하여간 근데 문제는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은 사실 뭐 숲에 떨어진 사람 하나 잡겠다고 전국의 집을 다 뒤져도 그리고 문짝을 깨고 들어가도 그 안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어떤 저희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경찰이 얘기했잖아요. 없다는 거 알았다라고. 없다는 거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한 거지? 왜 말도 안 해. 그 진짜 커피 믹스 때문이었나?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그냥 체포영장을 집행할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집행을 했다는 거야. 이게 말 앞뒤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체류액이랑 캡사이신을 그거를 또 실내에다가 자기 국민들한테 그걸 뿌릴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너무 악랄하다고 캡사이신을 뿌렸다는 정말 무슨 일제시대의 물고문하고 고춧가루 고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매달아놓은 고춧가루 물 들이붓듯이 지금 국민들한테 얼굴에 쏘는 거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방독면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헬멧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 싸고 캡사이신 맞고서는 우는 거 봐봐 경찰들이. 근데 보니까 박근혜 씨가 배운 게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런 것 같아. 네. 그 공권력 집행을 강경하게 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예. 곧 고문도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할 수 없지 뭐. 예. 정말. 이게 고문이지 뭐. 사실 온 국민이 안녕하지 못한 게 고문이야. 네,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법과 원칙. 지금 당장 힘들어도 여기서 포기하면 미래가 더 불행해진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음날 바로 나온 일설이잖아요. 아니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말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뭐가 비정상이고 정상인지 가려보지 못하나 봐. 정말 뭐가 말이 원칙인지. 말이 안 통한 애들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뜻. 근데 그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는 이유는 그가 법과 원칙을 부정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를 못 믿고 그에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을 팔아먹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철도 노조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법 무도한 사람들이 오히려 준법을 외치면서 국민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박근혜 밑에 있는 김기춘, 휘하의 김기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예.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네, 그렇습니다. 공안검사들 얼마나 정말 무식해요. 변호인에도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아휴. EH카 역사란 무엇인가를 자공 용공 서적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이 이제 불임 사건이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근데 하여튼 그런 출신들이 지금 머리에서 짜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마 박심을 얻는 길이다. 박심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총경부터 해갖고 일선 경찰들까지 다 맹충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는 이것이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랜덤 근데 만들자. 엑스맨이야, 엑스맨. 친이 쿠데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막 대선이나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걸 많이 알리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식당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영님이랑 같이 만둣국을 먹으러 갔는데 TV에서 이제 막 민영화 얘기가 나왔어요. 철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있는 진짜 한 8, 9분 정도 식당에 계셨는데 다들 저렇게 월급 많이 달라고 또 저 난리 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다른 테이블인데도. 그래서 이제 저랑 영님이 월급이 많이 올려달라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민영화가 중요한 거다 이랬더니 민영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안 한다는데 왜 자꾸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철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그렇게 몇백만 원씩 받으니까 적자가 저렇게 많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이제 체감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또 반대로 요즘 이제 언론들이 너무나 이제 개 난장판이기 때문에 계속 그 보도만 또 믿는 또 무리의 국민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 우리들은 고정적으로 있어요. 35% 내지 40% 정도가 꼭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어떤 이변이 있어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부모님한테 다들 전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선 때처럼 전화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음. 자, 근데 그 방송들이 뭐라 그랬지? 개 난잡하다고 그런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민영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민주노총을 그런 식으로 침탈한 것 잘못됐다가 그 반대 의견보다 훨씬 높은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제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웨딩 커뮤니티 카페, 뭐 여성 커뮤니티 카페 이런 거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사람들이 다 민영화랑 이 박근혜 부정선거랑 이런 걸로 막 여자들이 막 도배를 하면서 막 댓글이 그런 글에는 막 오히려 뭐 혼수 어디가 싸요 이런 글보다 막 댓글이 뭐 1시간에 60개, 80개씩 막 달리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만큼 이 시국이 정 불안한 사람이 없겠죠. 왜냐면 정말 얼마나 안녕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겠어요. 시국 불할 때 빨리 결혼해버려. 더 나빠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만 철도 민영화가 아니고 네네. 철도 사형화, 사철화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을 민간 기업에게 주겠다는데 이때 민간 기업은 사익을 도모하는 거지 공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민영하면 뭐가 좀 이렇게 국가로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네. 남친 북친 착각하듯이.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하면 사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어요. 계속해서 민영화 안 한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법 제도적으로 민영화를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못한대. 그건 한미 FTA 때문에 못한대. 그건 또 ISD 조항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새누리당이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그런 법을 만든 나라가 없다는 거야. 뭐 국가보안법은 어떤 나라에 있어갖고 뭐 만들었나? 아 일본 치안유지법이 있기 때문에 있지. 따라 만들었나? 참. 저는 이제 국민들이 너무 그냥 추워서 막 움츠리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번 이제 대선 1년 부정선거 1년 이거 촛불 때 보니까 쌍코와 우리의 쌍코, 우리의 소울드레서 다 나왔어요. 예, 그 추운 날 미니스커트 막 입고 하이힐 신고 정말 그 얼어붙은 시청광장 그 눈사인데 겨울엔 드레스가 아닌데. 그렇게 나와서 철도 노조들에게 초코파이랑 그리고 지원 모금한 거 있잖아요. 정말 1,000만 원 넘는 돈 모금했잖아. 그거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이 박근혜 정권은
철도 노조가 그 배불러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냐면 이익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또 민영화 근거도 없고. 예. 근데 내가 볼 땐 그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철도 노조 얘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거든. 가장 뭐냐면 이 철도라는 것은 사실은 기간 산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사용하기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서 철도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우리나라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단연히 이 사기업에게 넘기게 되면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 그 네. 톨게이트들 민작 톨게이트 얼마 요금 차이가 몇천 원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요. 지금 도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몇 번을 냈는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사례도 우리가 그렇지. 눈앞에서 봤었던 거잖아요. 네. 얼마나 또 이렇게 배워야 이거 알게 되나. 네. 아니 문제는 이게 정말 알짜 철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알짜 산업이고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랬어요. 예. 옛날에 자본주의 초기에. 이게 진짜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북이 그 철도 연결하기로 했잖아요. 예, 핫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고 최근에 북중 간의 철도 연결 산업이 있는데 그 국제 노선이란 말이죠. 국제 철도인데 시속 200km짜리 고속철도를 까는 거예요.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이걸 북중 간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반도에서 고속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철도로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알짜 산업인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개성이랑 평양 건설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을 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 아니 그거는 이미 널렸어. 낮은 핫산에 있는 이 지역에서도 지금 한국 기업들 다 진출해 있어요. 네네. 근데 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출자를 해가지고 잠입을 한 들어오는 거네, 형태인 잠입. 거지. 네, 잠입한 거죠. 근데 이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국은 이 알짜 산업을 이 와중에 대륙철도랑 같이 연결해서 사실 부산항과 인천항을 새삼 또 살릴 수 있는 이 와중에 그걸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거나 민영화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8선에서 끊겨버린 상태에서 여기를 얼른 팔아먹고 연결이 되더라도 그 이익이 우리 국민들한테 별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인 통일에 거죠.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네네. 국민들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일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통일 비용만 이야기하고 퍼주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통일운동을 기업이 다 했으니까 기업에다 이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비즈니스 프렌들리 통일 정책이라고 들어봤나? 아 그래가지고 아까 아줌마가 계속 우리를 잡고 월급이 많아가지고 적자가 산더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경상도 대구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식당이 적자 나면 그러면 종업원 책임이냐고. 사장 책임이지. 오. 아니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대가리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종업원 월급 때문에 적자가 나는 기업이 어딨어. 이 철도 총파업, 철도 노조의 총파업과 이제 국민적 지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원산 총파업 얘기했었잖아요. 네. 원산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 일본 내 정책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뭐 이제 그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고용을 하겠다라는 지점이나 500명 이런 뽑겠대잖아. 여론전을 하고 있는 오늘 부분이나 총밥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노동자 다 돌아가 네. 버렸어. 무력화시킨 거죠. 네. 노조들이 연대투쟁들을 하면서 중에 우리가 그 뭐냐 들들이 서서 뭐냐면 노동을 파기시킬 수 없다. 원산 총파업 때는 기차 타고 오던 노동자들이 네.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베들이 막 갈까봐 걱정이야 나는. 자기들 한국 기관사 하겠다고. 노총도 성명 발표했던데요. 네, 같이 네. 28일 날 분노한다, 그래서 총파업. 연대 투쟁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뭐 기름을 끼얹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기름을 끼얹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트윗을 막 날리더라고요. 그날은 실수 대첩이었다고. 실수 대첩이었다고. 아니 진짜 옛날에 살수 대치면서 아 너무 웃긴다. 일베 애들이 명박산성 대첩으로 해서 이제 요즘에 막 댓글도 달고 그러는데 수세에 좀 요즘에 몰린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당연하지. 예전 같지 않은데 얼마 전엔 그 영화 아시죠? 변호인들. 변호인을
이 새끼들 100장, 200장씩 막 예매를 하는 거예요. 예매를 한 다음에 이제 영화 상영 1분 전에 가서 원래 환불이 안 되거든요. 1분 전에는. 20분 전까지 환불할 수. 근데 막 욕을 하면서 고성방가하면서 환불을 막 하고 뭐 그래서 극장 쪽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더 웃긴 거는 막 이제 자기네가 막 더 나쁜 짓을 막 하는 인증사실을 올려요. 우리 네티즌들 다 찾아내. 그래서 뭐 엘사 직장 막 잘리고 막 요즘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우유병, 젖병. 네. 진짜 참. 그러니까 우익의 특징은 지저분하고 잔인하고 치사해요. 마초적이고. 마초적이고. 그러니까 한국 우익이라는 것은 거의 쓰레기와 같다고. 네. 인간성들이. 네. 그러니까 사상이나 어떤 내용을 가진 우익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가 밀릴 때는 비겁하게 화해하자 그러고 돌아설 때는 등에서 칼치는 전형적인 영화에서 악당들. 그래서 다 똑같아요. 네네. 자 어쨌든 지금 철도노조 뭐 그 수배자들을 잡기 위해서 동네 만화방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옛날에 만화방에 경찰이 상주했었는데 학교 앞에. 그죠. 만화방에도 상주하고 뭐 만화방에 어지간한- 내가 밤에 통행비 걸렸는데 네. 만화방 주인이 날 잡는 거야. 아, 근데 그 사람이 형사야. 아. 난 아니. 투잡인 줄 알았어. 그리고 사실 예전에 그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 수배자들도요. 어디 떠돌아다닐 데가 없을 때는 만화방 같은 데에서 짱 박혀갖고 있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를 다 간파를 했나 봐.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거라 뭐 생각했는지 많았죠. 모르겠지만 뭐 학교 앞에서 문구를 파는 아저씨가 국정원이었다. 김밥을 파는 아줌마가 뿌락지였다. 뭐 이런. 정말 상설 초월할 일들이 많았어. 그럼요. 근데 집회에서 마스크 파는 아저씨가 뿌락지더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난 그것도 신기해. 우리도 집회 일정을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시는 걸까? 빨리 와서 자리 잡으셔. 우리보다 항상 2시간 일찍 오시더라고. 자, 그래서 하여튼 만화방에 들이닥쳐서 저기 수배전당 갖고서는 비교해보고 이러고 다니는 풍경이 서울 시내에서 실제 일어난 풍경이에요. 예, 이게 진짜 영화 같지 않습니까? 참 고전적이고 영화 같아요. 자, 저는 뭐 예전에를 못 살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90년대 생각나네요. 이 장면. 그죠. 그 정도는 또 예전이에요. 지금 무려 20년 전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진짜.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었는데 지금 딱 1년이 지났는데 진짜 이명박은 정말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은 또라이인데. 나는 그래도 아침수 부르면서 울었다고 그랬지. 이명박 그래도 말이 났다나 나는 울었다 그랬지. 아침수 부르면서. 그러니까 걔는 빼먹는 것만 중요했던 거야. 근데 지금의 안 통한 네트는 이것보다 더한 사람인 거지. 그렇지. 박근혜는 이게 아버지의 나라거든. 대한민국이. 진짜.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아버지 뜻을 계승해서 좀 잘해보겠다는데 국민들이 왜 까부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대박이야. 옛날에 이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옛날에 어느 철학자가 얘기할 때 역사는 2번 반복한다. 네. 한 번은 비극으로 끝나고 또 한 번은 코미디로 끝난다. 우린 몇 번을 하는 거예요? 2번이 아니잖아. 또 전두환 또 재방송될지도 몰라. 아니. 그래서 요즘 새누리당에서 플랜카드 건 거 보셨죠? 대선 불복 벌써 국민 1년. 모독입니다. 벌써 1년. 이제는 승복할 때 뭐 이런 거. 아니 대선 불복은 국민 모독입니다. 딱 이랬는데 사실 부정선거야말로 국민 모독인 거잖아요. 정말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민주주의에다가 똥물을 갖다 끼얹은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참 하여튼 고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라디오 반민특가 2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2012년 12월 19일 날이면 정말 가볍게 털고 갈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날이 한숨이 들어. 근데 뭐 그들은 더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당황했다는 게 티가 나고요. 티가 나니까 출로도 뻔히 보이는 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1월 달에 전쟁 난대요. 1월 달부터 5월 달 기간도 점점 들어.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이었다가 1월부터 5월 안에 전쟁 난대. 아 그리고 2015년에 통일된다까지 얘기했어.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그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이제 역사 같은 거 요즘 많이 안 가르치니까 단군이 누군지를 모른대요. 근데 북한의 가계도는 다 깨고 있다고. 아니 남재준이 2015년에 자기 요번 송년회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2015년에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다고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죽자 이러면서 한 거야. 자기 공간에서 모아놓고 너무 웃겨갖고 사람들이 전부 너 죽는다는데 동의한다 이랬잖아. 제발 죽어라 막 이러고. 근데 오늘 통일부 장관 나왔고 변수가 많다.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외교부 장관도 나와서 국제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이래서 NSC 잘 되겠어?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뭐 종편이나 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계속 북의 가계도에 대해서 낱낱이 계속 우리에게 북의 역사를 교육하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우리 편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그래서 이상해. 북의 가계도를 파다 못해서 이제는 북의 뭐 사돈의 팔촌 중에 혹시 친일한 사람이 없나 이것까지도 파고 있더라고. 요거 좀 기대되는 뉴스긴 한데 하여튼 뭐. 더 웃긴 거는 그 기사가 났어. 그래서 뭐 사돈의 팔촌 누가 친일을 해서 뭐 이렇게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났어.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그런 그래도 걔네는 그게 부끄러운 건 아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아니 근데 친일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지금 걸려 있잖아. 국토부 장관 또 친일 갑옷 계보를 또 깠대. 우리 네티즌들이 훌륭하기도 하지. 대한민국은 친일파 그 가계도만 만들면 네네. 대한민국 상층은 거의 다 네. 틀려. 저 친일 임명 사전 분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너무 왕 분량이야. 그저께 내가 추워가지고 내 막내 동생 되게 웃기거든요. 엄청 시크하고 가다가 이제 막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민영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해줬죠. 그러면 왜 그런 애가 투표로 당선이 됐냐 이해가 안 가서요. 부정선거 얘기를 해주고 그 전에 걔네 아빠는 어떻게 됐냐. 걔네 아빠 땡크 몰고 와서 됐지. 내 옆에서 막 제 얘기를 쭉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내 막내 동생이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이래서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역사는 너무나 슬퍼. 하여튼 요즘 이명박이 기세등등해요. 왜냐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기보다 더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자신만만하게 한국의 퇴임 대통령들이 다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를 갖고 있지 않냐. 감옥에 가거나 뭐 죽거나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자기는 새로운 역사 쓰고 싶대요. 그러면서 해외에 넌 맞아 죽을 거야. 새로운 역사. 기다려 조만간 갈 거야.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싶대. 자전거 타고 헬멧 쓰고 토끼려고 지금 사람들이 그랬고 선교 활동 뭐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시잖아요. 나 좀 내보내달라네. 부르지 마. 그래서 출국 금지령부터 지금 때려야 될 것 같다고 아무래도 나갈 준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요때가 이제 지금 틈새 시장이잖아. 틈새니까 요때 탁 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박근혜가 탈출구가 몇 개 필요한데 가장 이 사람들이 당하기 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안보 위기죠. 안보 위기고 또 하나는 이명박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리 분풀이 하십시오. 네네. 얘 때리세요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래서 이명박 시기에 뭔가 이 부정비리나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친이계를 그 재물 삼아서 밟고 가는 거죠. 김영삼이 그랬잖아. 안 하려다가 네네. 노태우하고 전두환 내줬잖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제 몸통을 겨냥한다는 거죠. 몸통과 뇌수를 겨냥할 줄 안다는 거. 이 아버지 뭐하시노 댓글 달고 계십니다. 일베서 우유에서 보내드린 DC에서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이 아버지 뭐하시노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애국자 되셨구나. 나란 일 하시는구나. 자, 오늘 시간에는 원래는 지금 시국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반민특위 방송이고 하니까 한일 관계 올해 한 해 동안의 한일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약간 그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대체 과연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가 좀 쉬어가도 될지 이거를 좀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울하죠? 개편이 있어야 돼요. 우울해. 박근혜 정부의 발언만으로 보면은 마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늘 트윗이나 이런 데서는 한일 관계 완전 냉랭, 남북 관계 초토화, 뭐 국민과 정부와의 관계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불통이지. 완전 먹통 상태. 이래서 되겠는가? 이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찍고 싶은 건 한일 관계였어요. 한일 관계 과연 냉랭했는가? 그래서 계속 이만 이래요. 영국 나가서도 그렇고 프랑스 나가서도 그렇고 일본에게 할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한일 관계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정상회담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역사를 똑바로 보라 그러고 독일을 배우라고 하고. 맞아.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잘았네. 뭐 이렇게 독일 배우면 너 죽어 이년아. 태어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약간 그 요즘도 계속 동원되시는 어버이들 중에는 역시 추운 날씨에도 네네 정말 열렬히 기운도 좋아. 동원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회 자리마다 흰 의자 계속 끌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는 어르신들 바닥에 앉힐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단체의 어르신들은 역시 박근혜가 뭐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우리 진님. 사실 보면 박근혜가 그렇게 하지 뭐지 역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한일 관계의 명확한 인식들을 뭐 보여주는 식으로 이 역사 문제를 끌고 오는데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치명적 약점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래서 더욱더 강경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측면이 애들하고 있는데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쇼다라는 거. 사실 이제 이명박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지금 뭐 한일 정보보호 협정, 군사 정보보호 군사 협정. 정보보호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이 지점이 지금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다. 뭐 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가까운 근래로 보면 언제부터냐면 10월 달부터 그냥 일단 볼게요. 이제 9월 30일 날 캐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짐 캐리 말고 존 캐리. 아니 좀 좀 웃겨요 이게? 난 화가 영화네. 난 캐리하면 짐 캐리가 더 먼저 생각나. 에이스 벤츄라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 우리가 얼마나 코미디 영화. 웃지 못할 세상이면 이런 거에 웃겠어. 둘이 코드 맞는 거 아니에요? 이때 박근혜가 일본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사과는커녕 계속 모욕을 하고 있다. 캐리가 한일 관계 좀 어떻게 해보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10월 1일 날 답변이 와. 일본에서. 한국이 우리의 역사 문제 노력을 이해 안 해줘서 너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리가 그 10월 3일 날 일본으로 가죠. 그래서 그 유명한 2+2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내년 말까지 미일 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리하기로 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을 해주죠. 네. 이런 과정에서 쭉 나오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아니 이건 한미 동맹을 뭘로 보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10월 23일 날 김장수가 미국을 가요. 네. 가면서 마치 이제 이 전반적 한미 동맹을 조정하는
하러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핵심적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 행세 때는 우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을 딱 해요. 그러면서 이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분노들이 치밀어 오르니까 11월 2일 날 박근혜가 일본은 유럽을 통합을 배우면서 또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런 후에 이 한중일 관련한 회담들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때 좀 이상한 낌새가 나옵니다. 이때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지금 때가 아니다.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신뢰 형성부터 주변 국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신뢰 형성의 방안은 뭡니까?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 대화를 이제 일본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11월 20일 그때부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은 한국에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뉘앙스를 계속 바꿔 나가죠. 설득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월 달에 바이든이 옵니다. 부통령이 오죠.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그리고 예. 박근혜 씨랑 둘이 손붙잡고 얼마나 친한 척하고 막 그랬는지 정말. 그러면서 둘이 사랑한 줄 알았어요. 예. 이제 한미일이 공고해질 때다. 이런 얘기하고 그 11월 이전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조정하는 양 그리고 한국은 태도를 수그러뜨리고 일본도 태도를 수그러뜨리고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나가면서 결국은 자 12월 17일 날 한일 외교부 차관보가 회동을 하면서 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야기가 보면 이게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오래된 준비된 계획이에요. 지금 잘 알다시피 한국과 미국 군사동맹이 있죠. 네. 네. 그냥 군사동맹인데 우리만 혈맹이라 그래. 조폭처럼 피를 나눈 맛있나 봐. 그다음에 미일 군사동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죠. 또 북한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아마 중국이 더 크겠죠. 잠재적 위협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이 부분에서 뭐냐면 미국이 세 나라가 같이 삼국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 고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든가요. 제주도에서 군사 훈련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제주도에서 군사 훈련할 때 한국과 미국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이루어져서 같이 엉겼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는 군사 동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사실은 같이 해버린 셈이잖아요. 네네. 참관의 형식으로 예.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실제 그렇게 되면 올해 가을 10월달에 또 진행됐죠. 예. 한일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조약적인 최종 확정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 진행되고 최종이죠. 있다고 봐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12월 10일 날 12일 날 이호도 동남방 해상에서 한일 해군 수색 훈련이 진행됐어요. 네, 같이 예. 수색 훈련이라고 수색, 얘기했지만 해상 어쨌든 안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세 나라 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래서 한국은 독도 문제에서 일본하고 가장 심각한 영토 분쟁을 예, 이른바 영토 분쟁이겠죠. 네. 야기되고 있는데 정작 이호도가에서는 일본과 손잡고 한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서 일본이 정말 전후 체제에 탈피해서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전쟁 국가와 교정권을 얻고자 하는 이 지점인데 아까 이제 한반도 부근에서의 한일 해상 훈련을 벌였다고 하지만 아덴만 근처에서 얼마 전에 한미일이 합동 군사 훈련을 했어요. 네. 예,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유력권이라는 자체도 군대를 통한 자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PKO 파병 했었잖아요. 평화유지 네. 파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는 이 자위권을 넘어서는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엄밀히 이야기해서는. 그럼 이미 무너진 건 오래고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면 이게 한일관 요즘 이런 보도가 좀 나와. 한일 관계 너무 냉랭하다. 좀 뚫어줘야 된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이란 것이 2012년도에 그 리차드 아미티지 공화당이죠. 예,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조셉 나이라고 민주당인데 하버드대 교수예요. 거의 이론 제공한 사람이. 이 둘이 쉽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미국에 공동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뭐냐면 아미티지 나이 제3차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2012년 8월에. 네.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미 조정이 나와요. 이건 거의 정책 보고서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알겠지만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라는 부분인데 미일의 군사 동맹 강화인데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이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했냐? 일본 정치인에도 극단적 발언을 삼가해라.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줘라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원전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사회 전체에 대해서 주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도속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은 남수단에서 지금 내전 상황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PKO가 우리 한국군의 PKO가 파견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여기인데 이게 일본 자위대로부터 1만 탄의 실탄을 지급받은 상황이죠. 네. 이거는 지금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했다라는 것의 상징성을 아니 보여주는 우리가 거죠. 지금 뭐 만주국이요? 뭐 관동군한테 총알 지급 받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뉴스가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이제 YTN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공급받은 건 창군 이래 처음이다라는 맞아요. 언급을 하는 또 곳도 있고. 장군의 처음 아니에요. 장군이란 처음이지만 창군. 일찍 때 일본 육사 네네. 나오고 만주군 장관하면서 실탄 다 보고받았어. 그 습관이 남은 거야. 만주군까지 포함하면 처음은 아니고 전통이네요. 그러면. 예, 유구한 역사적 전통이야. 일본 본부로부터 참모 본부로부터 네. 실탄 받아서 싸우는 거 남의. 근데 이게 PKO법에 의하면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유엔의 PKO법에 의하면 실탄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예외 조항으로 얘기를 해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후 이제 남수단 관련해서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22일 날 미군한테 실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일 날 또 그 자위대로부터 또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린 실탄이 없나 우리나라는? 원래 평화유지군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질서 이걸로 근데 간 자위대는 거거든요. 무슨 걸로 총알을 주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이 근데 평화유지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PKU와 PKF인데요. 이 자위대가 가는 건 PKF인 거죠. 코미디야. 전쟁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총알 들고 가고 네네. 우리나라는 막강하게 북한하면서 전쟁한다고 서로 이렇게 총을 막 부딪히고 베트남까지 가서 했는데 총알이 없고 게다가 쓸개도 없이 네, 여기서 어쨌든 전투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박자 맞춰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제 남수단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거를 또 오늘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이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에 교량적 역할을 한국군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사실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본의 사실 헌법구조 파괴가 되는 실제적 과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남의 나라에서 뭐냐 이른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투를 하시는 부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네. 되면 이분은 그전에 일본에 계속 이야기 우리는 절대 전투나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랬거든.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뭐죠? 한국군이 일본군에게 사실은 그런 전투 그것도 외국까지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일본의 헌법 구조를 일본 시민들도 막아야 돼.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일본 시민을 도와줘야 될 처지인데 네네. 오히려 나서서 열어주고 있는 헌법 구조 거죠.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무너뜨리도록 열어주고 네. 있고 그다음에 한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실제화시켜주고 있어요. 한미일 네. 세계가 노골적으로 깨놓고 뭐죠? 애정 행각을 보는 거예요. 셋이서 손잡고 인삼각 경기로. 그러니까 이 한반도 영토 안에서만 아닌 척 하고 있는 건데 영토 밖에서는 다 버릴 때는 원래 다 버리고 동네에서는 있는 거지. 훈련 안 하는 거야. 나가서 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뭐 대통령이 말을 암만 세게 해봤자 결국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제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한국이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열어주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 믿는 거죠, 당연히. 남수단에서 빌린 총알 네. 결국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다시 뭐냐면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남수단에서 노리고 빌린 있는 총알. 거는 이 세상에 총알을 공짜는 줬으니까 없어. 자기 총알이 없는 거잖아. 네. 계속 군비를 생산해야 되는 이런 명분도 일본은 획득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읽어갔을지도 모르는 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총알을 받았다라는 이거 되게 단순 보도였거든요. 이 보도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심각한 거다. 아, 그래. 미국이 이미 일본의 집단지 자위권을 인정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한국과 일본이 이제 동네에서도 불륜을 저질러 달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열받는 소리였는데요. 이 헤리티지 재단 있잖아요. 네. 보수 그 싱크탱크죠. 브루스 클링너라는 연구원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난 주말에 이미 이제 불과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한일 관계를 풀어라 빨리. 이제 빨리 대화 시작하고 한일 관계. 65년에 한일 협정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미국이 인내심을 잃어갔어. 너 이런 안 이러면 너 동의 못해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일 협정을 졸속 부정부패를 했단 말이에요. 굴욕적이고. 그죠. 근데 그때랑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얘네가 하는 말이 워싱턴이 서울에 대해서 인내심 잃고 있다. 한국은 21세기 중국이나 북한보다 1930년대 일본을 왜 더 두려워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랑 북한이 위험한데 왜 1930년대 일본을 무서워하면서 지금 일본과 손잡는 걸 두려워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개소리를 결국 하는 거예요. 미국은 결과적 뭐예요? 태평양의 방어를 한국 일본이 같이 맡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 한국과 일본에 맡긴 거죠. 예, 맡기는 거죠. 하청 준 거죠. 하청인데 용역이라 하나 이거? 네. 용역이죠. 용역. 외주 준 거지. 외주주면서 너희들 과거 틀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보도 이후 어제 보도에서 뭐냐면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된. 한일 관계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어제 뉴스였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사 문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분리대응하는가? 원래 분리대응 할 수가 없는 거고 분리대응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교과서 문제를 그러니까 보면 응답이 바로 이번 교학서 교과서예요. 네네 응답하라 일본과- 교학서. 미국하고 일본에 보내는 교과서 같아. 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서 미국이 과거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네네 뭐 연연이라니요?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할 연자. 그게 교학사 교과서 엉터리 교과서예요. 보시면 이제 충격적입니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